반갑습니다. 애프터마켓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미국 시장은 이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 시장은 반도체가 이끄는 가운데 견조한 상승 탄력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시장의 부분에 주안점을 보고 봐야 될지 우리 애프터마켓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마감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점점 후로 갈수록 이 강한 상승 탄력을 이어가줬습니다. 코스피는 1.47% 상승하면서 2,574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을 그려나가줬고요. 코스닥 역시도 1.11% 상승세를 이끌어가면서 729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1,460원 선 위로 올라왔던 환율은 다행히 2원 67전 하락세를 보이면서 1,452원 선으로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인이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이 오랜만에 메이저 주체들이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메이저 주체들 들어와 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우리 시장의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은 초록불, 하락은 빨간불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제 뒤쪽으로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켜졌었는데 오늘은 상승세가 남달랐기 때문에 초록불, 좀 혼조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한 상승세를 장중에 가지고 와줬습니다. 장중 고점을 점점 높여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43% 상승세를 보였고 SK하이닉스는 5.91% 강한 상승 흐름을 끌고 와줬습니다. 그동안 좀 쉬어갔던 반도체에 다시 금빛 바람이 부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로 개별 이슈가 있었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역시도 상승세를 여전히 이어가 주는 흐름을 가지고 와줬고요. 제약바이오주들은 좀 여전히 쉬어가는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휴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 특히나 알테오제는 2.43% 강한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우리 종목별 흐름 그리고 우리 시장의 상황은 저희 애프터마켓과 함께 세워가시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김태훈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뵙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 방송은 일주일 만에 뵙지만 저 아침부터 월요일, 수요일은 아침 방송에 출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그러니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본방을 사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 제대로 잡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나도 이렇게 차근차근 잘 설명해주는 김태훈 파트너와 쭉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가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뜨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딱 3글자 보내주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견조한 흐름을 끌고 가줬는데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국내 증시 어떻게 좀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양쪽 지수가 어제와 다르게 좀 올라줬죠. 네. 어제는 뭐 처참하게 뭐 박살이 났는데요. 그 외국인들이 네. 그 거래소 쪽에서 한 1조 5천억 정도를 팔았어요. 그리고 네. 또 선물도 함께 팔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오늘은 그 한 거래소 3천억 정도 사줬는데요. 네. 어제 판 거에 비해서는 형편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준 것은 그래도 지수 관련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매매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가 지금 계속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세와 미국 장세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여러 번 강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멈춘 시장이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뜻은 미국 시장은 신규 유동성이 들어오는 게 많이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거시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조금만 사더라도 돈이 많기 때문에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뜻이죠. 어제처럼 외국인이 1조 5천억이나 주식을 팔고 달러를 시장 밖으로 빼나가는 그런 장세만 아니라면 네. 충분히 시장에서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유동성 장세가 뭐 작은 미니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에서 공방전을 벌이는데 이게 우리 그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허물어서 이거 말 그대로 이제 달러를 사주면서 시장을 유지시켜 주는 것 같은데요. 이런 타이밍에 외국 사람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 주식 원화로 된 주식을 팔고 달러로 환전해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국내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타이밍인데 이러한 불안한 장세, 이런 불확실성이 외국인 투자자들로서는 한국 시장에다가 투자하는 것에 좀 머뭇거리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러한 장세 속에서도 시장 내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 밀어 올려지는 장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3월 30일 날 공매도가 시작되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뭐 한국은행하고 여전히 정부에서는 지난 연말 이후로 계속 시장에 돈을 쏟아 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시장을 그나마 버티게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도 투자를 하실 때 많은 도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을 좀 자세하게 정리해 보기 위해서 파트너님께서 섹터별로 나눠서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첫 번째 강세 섹터는 어떤 걸 좀 가지고 오셨을지가 궁금해요. 어떤 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시장에서 뭐 빨간불 킨 데가 네. 아침부터 했던 게 역시 이제 로봇 쪽이죠. 네. 로봇은 거시경제로 길게 보면 이 지금까지는 로봇을 박사님들이 만드는 우리가 이제 SF 영화나 거기에 나오는 그냥 그 네. 어떤 재미로 그냥 돈을 투자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먼 나라, 거였다면 이웃나라 이야기처럼 그렇죠, 느껴졌었을 그렇죠. 때가 근데 있었는데요.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로봇을 갖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로봇 청소기. 아. 로봇 청소기는 로봇 중에 가장 핫발입니다. 이모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은. 그러니까 집안에서 일을 다양하게 하니까요. 네. 이렇게 그렇게 해주고 있고 그 로봇 청소기는 더 발전을 하면 방범 역할도 합니다. 집에 누군가 낮에 네. 아무도 없을 때 이 누가 침범을 하면 그 로봇 청소기가 그 방범 역할 카메라로 찍어서 연락을 해주는 것이죠. 네. 그런 상황까지 발전을 했는데요. 이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건 인공지능 AI가 발전하면서 로봇이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우리나라는 로봇 시장 중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고 또 이번에 같이 협력을 하기로 했던 T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가 어저께
이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물류 로봇에 협력을 하겠다고 모의를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기업 2개가 뭐 했나 보다라고 넘어가시는데 이건 우리나라 로봇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경영권을 인수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네. 이 이족보행 로봇이라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된 형태로 한국 기업들 중에 만들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T-로보틱스는 원래부터가 이 물류 로봇으로 성장한 회사고 실제로 매출 외형을 한 500억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다른 로봇 회사들은 이 정도 매출이 안 됩니다. 대부분 100억 미만으로 작은 회사인데 이 T-로보틱스는 그만큼 실력도 있고 SK그룹이 일부 지분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2023년에 T-로보틱스가 이름을 많이 알린 건 이 SK온이라는 SK그룹의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의 미국 공장에 한 라인을 이 물류 로봇을 갖고 들어가서 이 만드는 걸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라인을 다 따져보면 SK온 미국 공장에서만 매출 1조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전기차 캐즘 현상 때문에 제대로 투자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매출을 그렇게 올리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에 인수되면서 삼성전자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가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 삼성그룹 전체가.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감을 갖고 있고 대신 이런 로봇을, 그러니까 물류 로봇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 보시게 되면 이 T-로보틱스라는 회사는 물류 로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손을 잡음으로써 네. 일감을 갖고 있는 회사와 그 실제로 그 일감에 납품할 수 있는 로봇을 갖고 있는 회사 손을 잡은 겁니다. 우리나라 로봇 시장이 굉장히 한 단계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이죠. 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로봇 시장을 좀 봐줄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T-로보틱스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한 가지 더해서 오늘 시장에서 로봇 종목들을 쫙 뽑아보시면 그중에서 특색 있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그 뉴로메카처럼 이 로봇 감속기라는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로봇의 심장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하는 이제 거죠. 로봇이 로봇으로서의 역할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감속기라는 그 네. 무릎 관절이나 우리 보면 네네. 류마티스 관절염 얘기할 때 그 관절인데요. 네. 그런 그게 제일 관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렵죠. 이건 주로 이제 일본 기업들이 많이 해왔었는데 네. 요 근래에 한국 기업들이 이거를 국산화하면서 몇 개 기업이 그렇게 그 국산화 성공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뉴로메카? 뉴로메카라는 회사고 뉴로메카는 포스코가 벌써 네. 찜을 한 상태고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 네. 그래서 인수가 된다면 아마 포스코 쪽에 인수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거는 앞으로 좀 이 회사 CB가 전환사채가 있는데 전환사채가 어떻게 될지 그건 지켜보시면서 그리고 요 뉴로메카 말고도 이러한 로봇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네. 핵심 부품들을. 그 부품들을 로봇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이런 부품업체들을 인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품업체들을 일부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해 두시면 두고두고 기회를 잡을 때만 뭐 급등할 수도 있고 완만히 우상향하면서 장기간 그 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파트너님께서 로봇 이 관절과 관련된 그 종목들까지도 좀 짚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좀 뭔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파트너님. 만약에 이 어제의 자료는 시장이 되게 힘들었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T-로보틱스는 네.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그렇죠. 했잖아요. 지금 로봇들이 그동안 조금 쉬어갔었던 그런 때였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 둘씩 내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면은 되는 걸까? 아니면 또 T-로보틱스처럼 이렇게 이 흐름을 탄 애를 네. 잡아가야 되는 걸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요. 그 CES 2025에 보면 네. 이 젠스랑이라고 엔비디아 그 대표가 나와서 자기 등 뒤로 로봇들을 그 쫙 한 10대 개의 로봇들을 세워놓고 네.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여기에 우리의 인공지능 그 AI 가속기가 들어갑니다라고 막 자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근데 그 로봇 그 12개 양쪽으로 있던 12개 중에 우리 한국 기업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회사가 있고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중국 기업들이었고요. 네.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좀 있었고 그런데 이 시장에서 보시면 가장 진보한 이족보행 로봇 중에 가장 진보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분야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지금 장기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단타를 치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파란불, 엊그저께 파란불 보면서 아 로봇 끝났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로봇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고 로봇 중에 뭐 두산 로보틱스나 우리나라에서 협동 로봇 1등을 한다는 회사도 매출액이 1,000억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외국의 로봇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만 해도 조 단위의 매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로봇 그 회사들도 그러니까 상장한 회사들 중에 성장을 계속 이어갈 회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메인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T 로보틱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팩토리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물류 로봇들을 갖고 있고 그 물류 로봇들에서 매출 실체로 한 500억 정도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더 뛰어난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일감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손을 잡았다는 건 T 로보틱스가 앞으로 이 일감들을 갖고 실적을 좋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상한가에 오늘 17%나 오르고 이런 급등하는 이틀 사이에 거의 한 몇 프로입니까? 47%니까 거의 50%가 오른 것이죠. 네. 이러한 급등이 앞으로 계속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러한 그 꽤 큰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로봇 회사들이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특히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로봇 관절, 그러니까 로봇 관절이 아니라 로봇 감속기라는 그런 핵심 부품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그 회사가 M&A가 된다면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면 장기적으로 다른 종목에서 손해보실 때 이 로봇 종목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서 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로봇 섹터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도 또 도움을 얻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는 어떤 것을 좀 가지고 오셨는지가 궁금한데요. 두 네. 번째 섹터는 어떤 걸까요? 그 오늘 또 빨간색을 킨 건데요. 네. 이제 화장품주죠. 근데 화장품주는 이게 좀 양상이 다릅니다. 네. 제가 2016년 그 업무 출장으로 홍콩을 갔을 때 네. 처음으로 이제 우리 한국 K-뷰티 해가지고 막 그 아시아에 막 유명해지고 그럴 때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 K-뷰티가 그러니까 뷰티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홍콩에 세계 3대 전시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그 제가 컨설팅하던 회사가 거기 참여했기 때문에 간 건데요. 네. 그때 홍콩 시내에 웬만한 그 유명한 그 무슨 화장품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 가게마다 한국 화장품들은 그냥 산처럼 쌓아놨어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네. 해놔야 관광 온 사람들이 이 가게에 한국 화장품이 많더라 해서 많이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왜냐면 홍콩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그 한국 화장품들이 그렇게 막 불티나게 팔리다가 갑자기 한알령 그 중국 사드 보복 때문에 네.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2016년에 갔을 땐 그렇게 많던 홍콩 시내에 그렇게 많던 화장품 앞에 그 한국 화장품들이 그 다음에 2017년에 갔을 때는 진짜 이게 완전히 뭐 그런 적이 언제 있었냐는 뜻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다가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8년 가까이 지나서 네. 이제 다시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한알령 해제의 가장 큰 수혜를 먼저 보는 것은 애니메이션 쪽일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는 이런 만화부터 중국 시장이 개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K 컨텐츠입니다. 우리 드라마, 영화들이 들어갈 거고요. 드라마, 영화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다시 긍정적으로 바뀌면 그 다음엔 상품이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건 화장품이죠. 화장품을 중국의 화장품 회사들이 많이 경쟁력을 갖고 있고 성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한국 제품을 카피하는 수준에서 성장을 해온 것이고 오리지널이 들어갈 경우에는 오리지널은 이 가짜, 그러니까 카피캣을 반드시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중국 시장을 다시 한번 중국 화장품 시장을 주름 잡는 날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그다음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 화장품을 파는데요. 네. 이 고가 화장품을 팔 때 이 중국 시장에서 먹히는 게 뭐냐면 이 입생로랑이나 무슨 랑코미니 이런 프랑스제 화장품들은 백인 대상으로 임상을 한 화장품이고 우리 한국 화장품들은 같은 아시아권의 동양인을 대상으로 임상을 한 화장품이기 때문에 동양인 피부에 잘 맞는다라는 이 말투가 어투가 이 마케팅에서 굉장히 잘 먹혔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을 중국인들이 여전히 갖고 있죠. 그리고 중국인들 스스로가 보따리상으로 한알령이 있는 동안에도 꾸준히 그 중국의 그 인피니언 오더들은 그러니까 인피니언 리더들은 우리 한국 K 화장품을 사용해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식으로 시장이 오픈하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 한국 화장품들이 물밀듯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주들을 잘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CNC 인터내셔널이나 또 토닉모리, 또 제닉이라는 회사들인데요. 그중에 토닉모리는 이
아모레퍼시픽과 그 LG 생활건강이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다가 오히려 이제 한 할 기간 동안 엄청 손해를 봤는데 네. 이 토니모리는 그 후반기에 이제 투자를 시작해서 투자를 한 지 한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가보시면 홍콩에 그 홍콩 항구인가요? 거기에 굉장히 큰 쇼핑몰이 있는데 IFC몰이 있는데 네. IFC몰에 이 토니모리 그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 화장품 가게가 굉장히 그 매장이? 오프라인 매장이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꽤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지나치면서 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에서 토니모리가 나름대로 이제 인지도를 키워가고 있고 네. 토니모리는 결정적으로다가 OEM, ODM 공장을 갖고 있어요. 이 공장이 이게 회사 이름이 메가코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공장의 김포에 있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공장을 만들어놔서 그러니까 습도, 온도 그걸 조절을 잘해놔서 여기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 토니모리 화장품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네. 이 화장품 이 용기 뒤에 보시면 이 제조원이 있습니다. 네. 브랜드는 어디 다른 데일지 몰라도 제조원이 토니모리라고 하면 그 화장품은 믿을 만한 화장품입니다. 이건 제가 그 공장에 직접 가서 받고 네. 직접 그쪽 분들하고 추천까지도 이렇게. 그러니까 때문에 네. 알고 있고요. 화장품을. 하여튼 네. 그런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토니모리라는 회사가. 그리고 제닉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 마스크팩이죠. 마스크팩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이 마스크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중국인들 여행객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제닉 네. 같은 회사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 한번 찾아보셔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돈을 벌 겁니다. 네. 벌 거기 때문에 돈을 벌 회사들을 투자 목록에 이제 내 포트폴리오에 참여를 그러니까 갖고 오셔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도 도움을 얻어 가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정 정책이랑도 밀접하게 우리가 관련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요 IB들이 중국이 굉장히 이제 확장적으로 재정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기도 하고 투자도 또 강화해 나가는 위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들 한한령 해제 관련 종목에서 화장품 섹터 나도 같이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좋은 종목들, 좋은 섹터들 장 전에도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선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넥스트레이드의 현재 가격들을 함께 봐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선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들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 기준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오일과 LG유플러스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S오일은 0.66% 강보합권이고요. 66,6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2%대 강한 상승세입니다. 16,660원의 가격입니다. 제일기획부터 코오롱 인더까지는 이제 약보합권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일기획은 0.52% 하락세를 보이면서 17,330원, 롯데쇼핑은 0.3% 하락하고 있네요. 67,300원의 가격입니다. 코오롱 인더는 0.93% 하락세를 키워나가면서 32,10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종목들 역시도 16시 20분 기준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G엔터는 1.63% 어제의 하락세를 딛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62,3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동국제약은 0.39% 하락하면서 15,250원, SFA는 0.41% 하락하고 있습니다. 19,480원의 가격입니다. 컴투스와 골프존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좀 상승폭이 눈에 띄네요. 2.87% 상승하면서 42,950원, 골프존은 0.17% 상승하면서 59,80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넥스트레이드 가격을 함께 좀 보고 왔는데요. 저희가 넥스트레이드 출범한 지 일주일을 맞이해서 긴급 특집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시간인데요.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현재 어떤 이 종목이 조금 눈에 들어온다 싶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YG엔터죠. 네. YG엔터죠. 당연히.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해 주시네요. 코스피, 그러니까 이쪽 그 정규 시장에서도 YG엔터가 네. 가장 유망해 보여요. 왜냐면 돈을 벌 것 같은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회사고, 네. 근데 한한령 때문에 제대로 못 벌었죠. 근데 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자본들이 있었고 우설수가 있어서 망가졌지만 이제 새로 점기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뭐 YG엔터 유명한 그 네. 블랙핑크 이거 컴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블랙핑크는 네. 이 단체에 대한 것만 있고 하여튼 이 시장 개인은 개인들끼리죠. 그렇죠, 그렇죠, 네. 틀리죠. 그래서 네. 이 알겠습니다. 금양이 요번에 여기에 이제 포함해서 3단계로 이제 이 그 넥스트레이드가 네. 4단계에 걸쳐서 이제 그 이 거래 종목을 늘려갑니다. 이게 처음에 10개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네. 100개, 그다음에 300개 해서 이렇게 다 총 800개가 되는데요. 네. 요 세 번째 3단계로 해서 금양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금양이 아시다시피 코스피 200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그 쫓겨나게 됐는데 그 관리 종목 지정되고 하면서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빠지면서 그 대신에 이제 태광산업이 여기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러한 그 변화가 이런 이 넥스트레이드가 이제 처음 만들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잡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하면서 운영되는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러한 것들이 요번에 요번 달이나 하여튼 다 정리가 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제 넥스트레이드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요번에 이제 공무원 연금에서 넥스트레이드 거래하지 말고 정규 시장에서 거래해라라고 자기랑 거래하는 그 펀드 매니저나 이 브로커들한테 이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게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국민연금이나 이런 그 대규모로 운영하는 쪽에서는 이 정규 시장과 어떻게 보면 비정규 시장인 이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가격 괴리감이 커져버리면 자기들 펀드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익률 관리에도.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규 시장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 비정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넥스트레이드 시장을 만들고 증권사들이 하는 건 거래 시간을 늘려서 위탁매매 수요 수익을 늘리겠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러한 그 원래부터가 블록딜이라고 해서 그 기관 투자가들이 대규모로 거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개장 전이나 그러니까 지금 장 종료 이후에 하는데요. 이 블록딜을 할 때 이런 그 거래량이 좀 크게 수반되는 이런 딜을 하면 증권사들도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좀 커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몇만 주 아니면 몇십만 주씩 또 어떨 때는 100만 주를 거래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증권사들은. 그리고 대부분 넥스트레이드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도 대부분 기존 증권사들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러한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고 하는데요. 일반 개인들이 매매할 때는 8시 전, 그러니까 9시 전부터 8시부터 요 사이 하고 장 종료 후에 밤 8시까지 거래하는 거. 이거는 네. 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다만 이 넥스트레이드 시장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하게 되면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본격적으로 블록딜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긴장을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장 종료 후에 최대주주나 아니면 그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지분들을 한꺼번에 매매시키면서 가격 변동이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넥스트레이드 시장을 밤에도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우리 파트너님께 넥스트레이드가 출범되면서부터 생기는 이 기대감이랑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파트너님께서 안 그래도 잘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에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넥스트레이드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 역시도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파트너님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강의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얘기하지만 이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즉 어그리컬처라는 농업과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이 에그플레이션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 직접 대형마트나 가보시면 장을 보러 가보시면 말 그대로 남편 월급 외에는 다 올랐다고 할 만큼 특히 식품에 대해서는 요즘 많이 오른 걸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이런 식품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제품들인데요.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식재료들, 그러니까 설탕과 밀가루나 이런 식재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르는 이유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후 변동, 이게 이제 이상 기후가 만들어지면서 그 이상 기후 때문에 농산물의 작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러한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변동이 큽니다. 자,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그플레이션 앞에 설명드렸듯이 어그리컬처라는 농업이라는 영어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에그플레이션 해가지고 합성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는 이 농업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그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걸 뭐 경제학 원론처럼 뭐 세세하게 그 강의해드리기는 좀 시간이 짧고요. 일단은 뭐가 됐던 기후변화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기존에 어떤 농산물, 특정하게 뭐 설탕이든 뭐 사탕수수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예전만큼 작황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그 말뜻은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농작물 유통의 위기, 이 말뜻은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대평원입니다. 엄청 평원에 그냥 그러니까 밀만 던져놓으면 밀들이 알아서 막 자라는 그런 땅인데 거기서 생산된 밀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말 그대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먹고 살 길이 그밖에 없는데 이 밀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가 방해를 하죠. 말 그대로 흑해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이 싼 그 밀, 대량의 밀이 이집트나 파키스탄이나 여기 주 식량이 되는데 이쪽에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다른 데 더 비싼 돈을 주고 밀을 사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식량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영향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도 거의 99%의 밀을 해외에서 수입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밀 가격이 국제 밀 가격이 오른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밀가루가 우리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 뭐 가까운데 짜장면집 주재료가 밀가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에는 밀가루가 저 참 어렸을 때 좋아했었는데 짜장면 값이 한 300원, 4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짜장면집 웬만한 데 가면 9,000원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더 비싼 고급집 가면 뭐 10,000원짜리가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만큼 짜장면이 굉장히 비싼 음식이 돼버렸죠. 자, 그리고 환율 변동에 따른 농작물 가격 변동. 이거는 딴 거보다도 요번에 트럼프가 이 관세 전쟁 막 이거 벌이면서 그 트럼프의 집권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달러가 굉장히 강세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종화폐들이 굉장히 그 평가절하돼 버렸죠. 대표적으로 브라질의 헤아라는 완전히 망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다 보니 이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이런 농작물들은 이 헤아라가 달러에 대해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서 그거를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브라질산 농산물 가격은 다 올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브라질산 소고기 값도 올라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은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후진국 모두 고통을 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재, 그 식자재를 쉽게 살 수 있지만 이 후진국들은 실제로 그 구하는데 더 어렵죠. 그러니까 더 많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라서 이 후진국들이 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고 그게 이 에그플레이션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에그플레이션 말고도 인플레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오리지널 진짜 이 식량에 의해서 그러니까 식품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고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 에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달걀입니다. 달걀이 귀해져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의미죠. 실제로 요즘 심심치 않게 외신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달걀 전쟁이 났다는 말 정도로 대형마트가 문을 열면 가정주부들이 제일 먼저 뛰어가는 게 달걀 코너라고 합니다. 그만큼 달걀 한 톤, 카톤에 우리는 이제 한 판이라는 말 쓰는데 미국 영어로는 한 카톤이라고 그러죠. 카톤 하나에 뭐 이게 뭐 가격이 5불 막 이러다가 지금 10불이 넘어갑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한참 AI 즉 조류독감이 그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막 유행하면서 한꺼번에 막 닭을 한꺼번에 폐사를 많이 시키면서 가격이 막 계란이 천정부지로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해외에서 달걀을 막 수입해오고 그랬는데요. 요번에 미국 정부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살처분한 것보다는 미국은 실제로 이 고병원성 그 조류독감인 그 H5N1형에서 사람이 감염된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농장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줄어들었죠. 왜? 걸리면 치사율이 50%입니다. 그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무서운 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었는데 이 트럼프 정부에서 갑자기 이제 이런 불법 이주민들을 또 추방시키면서 일할 사람이 더더욱 없어졌죠. 그러면서 가격이 엄청 올랐고 이번에 우리나라까지 공문이 와서 우리나라도 미국에다 달걀을 수출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네요. 자,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15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지금 5억 달러는 동물 방역에 투자를 하고 4억 달러는 피해 농가 지원하고 1억 달러를 백신 개발하는데 이게 바로 고병원성 H5N1형 그 조류독감에 대한 백신 개발에 사용되는 돈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면 이게 숫자들이 뭐 막대 그래프 나오면 좀 머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세계 식량 가격 지수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025년에 들어오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게 점점 이 인플레이션을 그 압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 설명드렸던 설탕이든 또 팜유, 유채유,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이런 것들이 모두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원달러 환율인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우리나라도 보시면 작년 연말부터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우리나라 식자재, 그러니까 식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에그플레이션 테마주를 공략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 그대로 UN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환율을 체크하시면 환율이 약하다 하면 식품값이 오르겠구나. 그리고 또 국내에서 동물 질병 관련해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돼지독감 등이 발생해서 대량의 살처분이 발생한다.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품 가격을 보시게 되면 식품 가격이 동네에 있는 마트에서 가격이 오른 걸 확인하시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바로 이런 종목들을 편입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결정된 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 식품 회사들은 독과점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와, 나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너무 이해가 잘 간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좋은 섹터들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글지글한 네모칸이 QR코드인데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또 장전에도 장 마감 이후에도 함께 좋은 전략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뜨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트너님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오신 종목 섹터 어떤 건지가 궁금한데요. 바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쁜 날입니다. 오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차트가 오랫동안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그 뒷장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그러면서 설탕이나 밀가루, 식용유 등의 가격도 올라갑니다. 왜? 다 수입하는 물품입니다. 수입하고 또 그러다 보니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가격을 올릴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이 왜곡 현상 때문에 가격이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졌습니다. 실적이 나빠져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밀끝에서 지금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쳐들고 있는 이유는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 종목은 뭐냐면 바로 CJ 제일제당입니다. CJ 제일제당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식품회사입니다. 제당이라는 말처럼 그러니까 설탕과 밀가루를 해외에서 수입해와서 이걸 재분하고 재당하고 해서 그러니까 식자재 원재료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 이 CJ 제일제당은 그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그러니까 설탕이나 이런 밀가루 가격을 올려버리면 말 그대로 이 우리나라 식품 인플레이션 전체가 자극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제일제당이 그 앞에서 보시겠지만 작년 2024년 영업이익이 20% 정도 증가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단기순이익은 35%나 감소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CJ 제일제당이 미국의 식품회사를 인수하면서 많은 돈을 차입을 통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들어간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줄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CJ 제일제당이 그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이 가격을 원래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올렸어야 될 타이밍에 못 올렸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서 가격 왜곡을 가져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번 달 3월 달에 CJ 제일제당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대표적인 스팸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비비고 만두라는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는데 그 브랜드로 만드는 이 만두 가격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한 몇십 개의 이 상품들이 한꺼번에 다 가격이 오르다 보니 CJ 제일제당은 반드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주가가 오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차트를 보고 설명할 때는 이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갖고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주가가 움직이는 독인이 무엇인지 알고 투자하시면 훨씬 더 두 다리 쭉 뻗고 이제 그 시장에 어떤 변동이 있을 때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CJ 제일제당 매수가 25만 원, 손절가는 24만 원에 목표가는 52만 원 길게 보고 보시는데 이게 한번 가격을 올려버리면 그 가격이 다시 변동되기 전까지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계속 밀어 올려집니다. 그 의미에서 CJ 제일제당은 좀 길게 보실수록 수익이 더 늘어나는 회사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번에 이 두 번째 종목도 오랫동안 하락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하락했던 이유가 말 그대로 이 적당한 가격을 올려야 될 타이밍에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인하시키는 바람에 이게 실적이 별로 안 좋았죠. 이 회사 딱 뭐 신라면, 새우깡 이름만 들어보면 아십니다. 신라면 하면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인 업체인데요. 어딜까요? 농심입니다. 이 농심이 2023년 7월 달에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인하할 때 정부가 이런 밀가루 값이나 이렇게 뭐 그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도록 해줬는데 이제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가격을 내려라. 이런 뭐 의미로 팔 비틀어서 가격을 떨어뜨린 거죠. 그게 가격 왜곡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실적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 독과점 회사 중에 이렇게 실적이 나빠지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농심이 라면 시장 1위인데 라면 시장 2위는 삼양식품입니다. 그런데 작년 실적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매출 외형이 조 단위로 농심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삼양식품의 영업이익이 더블로 역전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된 것은 삼양식품은 전체 라면의 거의 80%를 해외 수출해서 벌어들입니다. 하지만 농심은 전체 라면의 거의 50% 60% 이상을 한국에서 소화시키죠. 그러다 보니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라면 소비마저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농심은 매출 외형은 커졌지만 이 수익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국내에서 장사를 하는데 가격을 올려야 될 타이밍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농심이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신라면을 요번에 95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렸고 그다음에 이 아까 말씀한 새우깡이라는 이 과자는 1,500원으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 회사는 B2C 회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회사가 가격을 올리면 곧바로 회사 실적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농심이 매수가는 37만 원, 손절가 35만 원, 목표가는 52만 원을 길게 잡아주는데 두 종목 다 오래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국내 식품회사의 이런 대기업들 나름대로 회사 내용도 튼튼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매수할 타이밍을 좋은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굴지의 대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서 어떤 종목들을 잡아가면 좋을지 가격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매수하는 거 그리고 매도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내가 혼자서 가격을 잡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전략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셔서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는 방송은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4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